모두 성성한 노년, 우리 모두 또렷또렷한 노년 5회차로 선생님들을 만나 뵙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노년의 성이 건강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쓰리고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천하고 계신가요? 쓰리고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경로담이나 또는 기타 친지분들과 명절 때나 화투 게임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럴 때 왕고, 투고, 쓰리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화투에서 하는 그 게임이 아니라 평소에 고자로 끝나도록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즐겁게 웃고 또 신나게 체조하고 또 또렷또렷하게 배우고 고고고 쓰리고로 끝나는 거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리고를 활용하셔가지고 생활하시면 훨씬 더 생활이 활력이 나고요. 즐거우실 듯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일단 아침에는 활짝 미소로 웃으시고 또 맨손 체조 하시고 항상 배우는 건 중요하니까 또렷또렷하게 공부하고 고고고 쓰리고입니다. 늘 쓰리고를 생활하셔서 즐겁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노년의 성이 건강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할 텐데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좀 전에 얘기한 매일매일 즐겁게 웃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렷또렷하게 배우고 하면서 노년의 성이 어떻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성 건강이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사회적 윤리와 개인적 윤리가 일치해야 성이 건강하다. 말이 좀 어렵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인 심리와 생식적 행동의 일치와 조절 능력이 있어야 성이 건강하다.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볼까요? 성적인 존재로서 자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 성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성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성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 썩 이렇게 금방 이렇게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윤리와 개인적 윤리가 일치를 한다. 사회적 윤리는 뭐고 개인적 윤리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요즘에 거리 다니시다가 젊은 여성분들이 아주 몸에 딱 붙는 바지 많이 보셨죠? 다리하고, 그러니까 살하고 바지하고 거의 똑같아 보이는 그러한 바지를 입고 다니시는 여성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바지를 입을 수가 있지? 라고도 생각하시고, 좀 민망하다. 그렇죠. 정면으로 보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바깥으로 이렇게 막 다닐 수 있지? 라고 불편한 신경을 말씀들을 하세요. 처음에는 저도 보기가 조금 좀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거리를 다녀보면 젊은 여성들뿐만이 아니라요. 어린 아이들도 그걸 레깅스라고 하거든요. 몸에 딱 붙는 스타킹 같은 바지를 레깅스라고 합니다. 그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나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중년 부인들, 중년 여성들도 레깅스를 입고 다니십니다. 저는 임신을 하신 여성분께서 레깅스를 입으신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주 보다 보고 사회에서 늘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자주 보고 해도 늘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익숙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이상해 라고 고개를 가로지으십니까? 예, 사회에서 레깅스는 일상복처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레깅스 입은 젊은 여성분들을 보셨을 때 어떤 성적 자극을 받으시거나, 그렇죠? 성적 자극을 받아서 성적 욕망이 일어나거나 하신다면, 이 부분은 사회적인 윤리, 사회적인 어떤 도덕 이런 것들과는 달리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사회와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러한 일상복을 보면서 성적인 자극을 받는다 하면은 이것은 개인적인 윤리와 사회적인 윤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치해야만 우리는 건강한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성적인 심리와 생식적인 행동이 일치해야 성이 건강하다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네요.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성적 환상이 일어나고 또 성적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적 욕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성적 욕망이 일어났는데 그 욕망이 현실에서 일탈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지요. 역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과거에 19금, 19세 이상만 보는 영화, 폭력성이 강하거나 성적 어떤 그 수치가 좀 높은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현재도 그런 영화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또 과거에 포르노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보시는 그런 영상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는 우리 야동이라고 그러죠. 야한 동영상 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외부적인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야동을 보실 때 어떤 성적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극을 받고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 부분도 정상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어떤 인간의 본능이니까 정상이라서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났을 때 만약에 우리 부부 사이에 같이 포르노를 보거나 야동을 보시거나 해서 어떤 그 자극이 욕망이 일어났을 때 부부간의 동의가 선행이 되어서 어떠한 육체적인 접촉까지 간다면 그것은 성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건강한 성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종종 있지요. 혼자 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하실 때 어떤 신체 변화가 일어나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그러니까는 어떤 본인이 스스로 조절을 못할 때 바깥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나가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거나 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 방법, 성인용품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혼자서 자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요. 또 아주 가볍고 쉽게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화면에 yes라고 나왔네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요. 자, 방법을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평소에 저나 우리 모든 우리 인류,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그렇고요. 늘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숨을 쉬면서
나 이제부터 숨을 쉴 거야, 들이쉴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숨을 쉬지는 않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어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막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숨을 한번 깊게 어깨가 쭉 올라가면서 심호흡을 하십니다. 푹 힘을 쉬셨다가 그 다음에 한숨 쉬듯이 푹 하고 내쉬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 열받을 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올라갔던 화가 올라갔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호흡, 우리의 숨은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여기서 선생님들께 우리가 어떤 욕구가 일어났을 때 굳이 성적 욕망이라고 딱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욕망이 일어났을 때 우리 호흡하는 방법으로 그 욕망을 조금은 잠재우는 그러한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숨을 들이쉬시죠. 우리 보통 숨을 들이쉰다 하면은 어깨부터 올라가요. 그리고 코나 입으로 숨을 쉬시는데 입보다는 코로 숨을 쉬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걸리냐 하면요, 목에서 걸려요. 숨을 쉬시면서 딱 목에서 숨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쉴 때도 목으로 내세요. 코를 통해서 목으로 숨이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방법은 굳이 딱 얘기를 하자면 아주 적절한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냐 하면요, 선생님들은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시는데요, 배가 우리 보고배 있죠? 보고배 이렇게 튀어나온 보고배처럼 배를 쑥 내밀어 주세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은 공기가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게 해요. 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로 들어올 수 있게 배를 쑥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천천히 배에다가 공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30초, 20초간 숨을 잠시 꾹 하고 멈추십니다. 멈추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럴 때 배는 그 불룩했던 보고배를 배가 등에 닿을 정도로 쑥 풍선 바람 빠지듯이 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천천히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쑥 내밀어 주세요. 잠시 멈춥니다. 다시 천천히 배를 쏙 집어넣으면서 숨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하는 호흡법이 명상에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종교를 가리지 않고 명상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명상의 한 방법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숨 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선생님들께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평소에 숨 한 번 들이쉬고 멈추고 숨 한 번 내쉬고를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하시면은요,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호흡법을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호흡하면서 욕망을 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이나 화나 초조감, 언짢음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우리 앞서 얘기했던 그 성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성적인 존재인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성적인 존재인 나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성적인 존재에서 그 성은 성관계할 때의 성, 그것보다도 남성,
여성 하는 그런 쪽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한 존재인 나에 대한 자부심, 내가 못생겼다, 내가 키가 작다, 내가 얼굴에 주름살이 많다,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자부심을 떨어뜨리는 것,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 성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존재로서 나는 주름살이 있어, 내가 살아온 세월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증거야. 내가 키가 작아? 나는 키가 작지만 어떠어떠한 거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다양하게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성 건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한 자부심을 우리는 성 건강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성 건강은 파트너와 함께 할 때 성 건강이 쭉 올라갑니다. 파트너와 함께 하는 행복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파트너가 있는데요, 본인이 성적인 욕망, 자극을 받아서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나 또는 상대방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기분이 업됐으니까 상대방 상관없이 그대로 어떻게 내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나만 만족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파트너와 나도 행복하고요. 나와 더불어 사랑하는 함께 있는 파트너도 행복해야지 성이 건강하다. 본인의 성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강한 성과는 달리 요즘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선생님들은 TV 뉴스를 통해서 무슨 보도를 통해서 종종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루밍 성범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심리나 그 상황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조작을 해서 상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복종시키는 거예요. 보통 어떤 경우에 그러한 가스라이팅이 진행되냐 하면 연인들, 아주 가까운 연인들 사이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의 구별은 없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어떤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가깝다라는 그런 상황을 조작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사람을 다 지배를 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인 사이에 성적으로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럴 때 이 가스라이팅을 행사하는 경우,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를 보겠습니다. 그루밍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털이나 손톱, 몸치장 이런 거를 이렇게 가꾸는 그런 단어예요. 원래는 그 마부가 말을 이렇게 쓸어주잖아요. 털을. 그리고 목욕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유래한 단어가 그루밍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선생님들 그 반려동물 가정에서 많이 기르시지요. 특히 고양이를 기르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지요. 그 고양이를 자세히 보면은 고양이는 하루 종일 어딘가를 막 자기 몸을 혀로 핥습니다. 고양이 세수라고도 하지요. 이 발로 얼굴도 하고 온 털을 다 혀로 핥습니다. 그것을 우리 고양이가 그루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루밍이라는 것은 몸치장하는 거예요. 그런 그루밍이 성범죄랑 연결이 돼서 아주 안 좋은 단어가 됐네요. 볼까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거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요. 거기까지는 가스라이팅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가스라이팅은 성폭력까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루밍 성범죄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다음에 성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가 아이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에요. 아직 어떤 자의식이 완전히 자리 잡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친한 척 친밀하게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성폭력을 가하는데 그 피해자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자기가 성폭력, 성학대를 당했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그대로 당합니다. 그래서 그루밍 성범죄는 수사가 매우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폭력에서 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하고 아이가 얘기를 하면 범죄가 성립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요,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경우지요. 이런 용납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를 종종 우리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TV, 뉴스를 보시다가 어떤 성폭력, 성범죄 이런 얘기들 뉴스가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녀분들과 같이 또는 친구분들과 같이 TV를 보시다가 저 사람은 저거 그루밍 성범죄 아니야? 또는 저렇게 하는 것은 저거 가스라이팅인데? 라고 아는 척을 한번 쓱 하시면은 자녀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여성과 남성이 딱 분리가 되어 있죠. 선생님들이 사셨던 시대로, 젊은 시절 사셨던 시대도 정확하게 남성이 하는 일, 여성이 하는 일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다워야 된다. 여성은 순결해야 된다. 여성은 성생활에서 수동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이 되면 과거가 좀 수상하다. 그렇죠. 여성은 또 가정에서 일만 해야 된다. 이런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남성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남성을 볼까요? 남성도 역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남성은 성생활에서, 잠자리에서 적극적이어야 되고 주도적이어야 한다. 또한 성접촉은 항상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또 성은 아니지만 남성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 우리 과거 어르신들한테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남성은 외도를 했어도 대충 눈 감아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남성에 대한 성에 관한 고정관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대는 어떨까요? 현대는 성에 있어서 많이 변화가 된 시대입니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행위로 표현할 때도 우리는 편안하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표현을 합니다. 또 성적인 행동은 상호 간에 사랑이 전제되고 또 쾌락을 동반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평등한 성과 상호 동등의 책임이라고 나왔는데요. 현대는 남녀 평등의 시대, 남녀 동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성만 책임이 있고 여성은 모든 부분에서 책임이 없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만 책임이 있고요. 남성은 책임이 없어. 이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현대는 남성, 여성 모두 성에 관해서는 평등하게, 동등하게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쭉 살펴봤고요.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성에 대한 바른 생각, 또 성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
성은 음성적이고 몰래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특히 노년의 성에 있어서 굉장히 음성적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년의 성이든 젊은이의 성이든 성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성적인 자부심, 우리 앞서 말씀드렸죠.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지 건강한 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우리 격언도 있지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뭐 반대로도 되고요. 우리가 신체가 건강해야 또 우리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나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잘 엮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앞선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잘 엮어 나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3고 한번 외쳐볼까요? 네, 어떻게 즐겁게 생활하고, 네, 또렷또렷하게 배우고, 열심히 운동하고, 3고, 네, 항상 실천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영화를 추천한다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가 노년에 관한 영화 좀 3편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홍콩 영화 심플 라이프가 있고요. 또 같은 해 개봉된 일본 영화 엔딩 노트가 있습니다. 2016년? 2002년 아니면 16년인데요. 제가 좀 기억이 그렇네요.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 3편을 제가 올려보았습니다. 잠시 영화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심플 라이프 홍콩 영화입니다. 네, 유독화 주인공이네요. 자, 어떤 내용일까 한번 제가 줄거리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심플 라이프라는 영화는요, 한 집안의 4대째 가정부 일을 하면서 쭉 그 집안을 돌보고 있는 아타오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네, 어려서부터 그 집안의 대소사 일들을 다 했어요. 가정부 일을.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족들은 다 성장해서 다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인 남자 한 명만 남아요. 그래서 그 남은 가족 한 명 남은 이름이 로저거든요. 그 로저를 돌보면서 또 집안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아타오가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져요. 중풍으로 쓰러지니까 집안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요양원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요양원행을 택합니다. 그곳에서 적응해 가면서 아타오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로저는 아타오가 자기 집안과 자기를 돌보고 사랑으로 헌신했듯이 이제는 노년이 돼서 아픈 그러한 가정부 아타오를 위해서 내가 돌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타오를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로저라는 사람은 외국으로 출장을 많이 가는 직업이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아타오를 꾸준히 돌봐줄 수가 또 없는 형편이랍니다. 자, 우리 결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지요? 선생님들은 이 궁금하신 결론은 심플 라이프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거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 고령화 문제와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과 가정부를 부리는 사람, 계층 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 계층 문제, 또 어떤 가족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해주는 영화랍니다. 이어서 엔딩 노트입니다. 포스터가 엔딩 노트하고 가족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엔딩 노트 하니까 엔드,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노트라는 뜻입니다. 줄거리는요, 남자 주인공이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말기암이면 거의 인생의 끝자락에 온 거죠.
그런데 주인공은요, 슬퍼하기보다는 꼼꼼하게 자신의 엔딩 노트를 준비를 합니다. 노트에는 여러 가지 평소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일, 죽기 전에 내가 다 하리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적습니다. 평생 믿지 않았던 신 한번 믿어보자. 한 번도 찍어주지 않았던 야당에 표 한번 주자. 또 일만 하느라 소홀했던 가족들과 여행도 가야지. 이렇게 쭉 엔딩 노트에다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하면서 엔딩 노트를 완성해 나갑니다. 엔딩 노트가 완성이 되어 갈수록 이 주인공의 죽음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요. 역시 이 영화의 끝은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 엔딩 노트는 죽음이라는 그 아득하고 어쩌면 멀기도 하고 어쩌면 가깝기도 한 그 슬픔을 위해서 우리들한테 생각하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매 순간순간 가슴이 아려오고 눈물이 많이 났던 그런 기억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죽어도 좋아.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줄거리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고요. 각자 배우자하고 사별을 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73살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공원에 가서 놀러 가셨는데 거기 벤치에 앉아 계신 어떤 할머니를 보고 첫눈에 응 하고 반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살금살금 접근을 하셨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의 구애 작전에 넘어가서 장구 하나를 들고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나서 잠자리를 갖는 것, 이성과 잠자리는 이제 끝났다. 다 늙은 나이에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와의 사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접촉으로까지 사랑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반농담으로 아들 하나 놔둬라고 얘기를 하고요.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놔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또 응수를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대로 생을 마감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화 죽어도 좋아 라는 영화도 선생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예요.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 아시죠? 그 윤여정 배우가 2016년에 연기한 영화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도 있어요. 죽여주는 여자. 죽여주는 여자라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어떤 잠자리에서나 또는 어떤 좀 섹시한 사람 보거나 이럴 때 죽여준다 뭐 이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죽여준다라는 의미와 진짜 사람을 죽인다 할 때에 죽여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윤여정 배우는 종로 3가에서 성매매를 하는 바카스 할머니, 바카스 아줌마 그러한 역할을 갖고 어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죽여주는 여자도 두 가지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를 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파요. 영화를 보면서 내내 나이 들어가고 돈이 없고 나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여성이 고령화된 여성이 나이 들은 여성이 할 수 있는 배우지 못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한계 그런 한계치를 보여주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그랬습니다. 이 영화도 선생님들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우리 뭐 TV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셔서 앞서 말씀드린 영화와 그 영화를 보시면은 좋으실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은 이런 줄거리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영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가꾸어 나가는 것, 헌신한다는 것, 가족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은 또 무엇일까?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사랑은 사라진 것일까?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을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느낌은 또 어떤 것일까? 등등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오늘은 성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현대의 변화된 성시각도 살펴보았습니다. 욕망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3편, 4편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바도 또 알아보았네요. 다음 시간 우리 모두 성성한 노년, 우리 모두 또렷또렷한 노년 6회차는 성중독이라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선생님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도 내일도 씩씩하게 3, go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